주말. 어머,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엄니. 정세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님. 주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훈이 애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 오시는 거 힘드셨죠? 경관이 좋은 대신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렇더라. 엄마한테 싹싹하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무심해요? 무심하다니.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상견례 때문에 모이게 된 건데 어느 정도 대화를 주고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마음에 안 드네요. 우리 애가 뭐가 부족하다고 저희를 만나는 건지. 어머, 세이가 얼마나 대단했는데 내가 말조심 좀 하라고 했죠. 내가 틀린 말했니? 넌 교수를 할 예정이지만 쟨 사무직이라고 하잖니. 급이 맞아야 결혼을 하든가 말든가 하는데. 아, 그럼 결혼은 안 시키는 걸로 할까요? 급이라. 대체 우리 애가 뭐가 부족한지 모르겠네요. 딸, 무슨 일 하는지 말을 안 했니? 그냥 사무직이라고 말씀드렸어. 딱히 틀린 것도 아니니까. 들어보니 매일같이 야근하던데 나중에 결혼하면 살림 제대로 하겠어요? 엄니, 며느리가 밥이나 집안일을 하기 위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드님이랑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나갈 단짝을 가리키는 말이죠. 근데 초면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상당히 기분 나쁘네요. 세희야, 어머니 죄송합니다.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셔요. 다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엄마도 제발 가만히 있어. 아들 결혼 파토 내고 싶어서 환장한 거야? 그리고 조건을 왜 그렇게 따져? 내가 지금 정교수야? 그냥 박사학위를 땄다는 거지. 오히려 내가 이렇다 할 직장이 없는 거라고. 앞으로 할 거잖아. 내가 틀린 말했니? 그리고 바쁜 애 데리고 와도 살림에 보탬이 안 되는데 어떡하라는 거니? 우린 사돈으로 만날 일 없을 것 같군요. 돈은 제가 내놓을 테니 식사는 하시고 가시죠. 세희야, 우린 가자. 응, 엄마. 잠시요. 엄마, 정신이 나가버린 거야? 대체 왜 그러는 건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내가 말했잖아. 집안에도 급이란 게 존재하는 거야. 사자가 들어가는 너랑은 다른 세계 아이라고. 이왕이면 의사처럼 고급진 직업 가진 여자를 만나는 게 어떻니? 엄마, 걔 직업이 뭔지 알아요? 변호사라고요. 게다가 로펌에서도 지명률이 높은 애예요. 사건 담당하니까 당연히 야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걔한테 의뢰하려면 얼마나 대기해야 하는지 모르시죠? 뭐? 분명히 자긴 사무직이라고 했다고. 변호사면 그렇게 말을 했어야지. 오해하게 왜 그릴 때니? 그럼 변호사가 사무직이 아니면은 뭔데요? 지금 엄마는 제 손으로 무덤 파신 거 알아요? 게다가 세인의 어머니는 톡톡회사 대표라고요. 그럴 리가. 그렇게 부티나 보이지 않았다고. 아유, 엄마. 제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요? 그리고 의사 같은 며느리? 그런 사람들은 자기랑 같은 직업군을 만나요. 예전처럼 교수가 돈과 명의를 모으는 줄 아세요? 그냥 그런 직업이라고요. 언제까지 그런 망상에 빠져 사실 생각 있어요? 난 다 네가 잘 됐으면 하니까 그런 거지. 설마 저 집안이 잘 살았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겠어? 그 애는 왜 말을 제대로 안 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내는 거야? 아, 진짜 어떻게 말하는 줄인데. 엄마가 지금, 아, 그냥 앞으로 제 결혼에 관여하지 마세요. 정나, 주정원, 너 이리 안 와? 그날 저녁. 우리 이 얘기는 아까 끝나지 않았나요? 근데 이렇게 찾아와서 무슨 짓이신지. 죄송합니다, 어머니. 엄마가 저를 혼자 키우셨고 교수까지 되자 자부심이 넘치셨어요. 그래서 아까와 같은 신뢰를 범하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 그런 집안에 우리 애를 보낼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훈 군도 이만 돌아가 주시죠. 어머니, 전세희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난 5년간 힘들어할 때 항상 곁을 지켜준 건
제 부모님이 아닌 세희였습니다. 세희가 있었기에 제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학위까지 딸 수 있었습니다. 세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발 결혼 허락해 주세요. 정훈 씨. 엄마, 나도 이렇게 부탁할게. 나도 정훈 씨 사랑해. 넌 시집살이 걱정도 안 되니. 아까 말하는 거 들었잖아.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된다고. 넌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하려고 그러니? 엄마가 무슨 걱정을 하는지 알아. 아는데 정훈 씨와의 그 추억들을 차마 지워버릴 수 없는 걸. 나 엄마한테 힘들다고 기대지 않을게. 우리 결혼만 허락해주면 안 될까? 정세희, 너 정말. 아, 그래. 네 인생인데 내가 왈가왈부하는 것도 아니지. 너희가 알아서 해. 네가 결혼하든 말든 내버려 둘 테니까. 감사합니다, 어머니. 다만 세희가 힘들어하면 바로 반대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세희 너, 엄마가 허락해주는 이유는 왜 안 된다고 하는 건지 몸소 체험하길 바래서야. 알았니? 엄마, 나 진짜 잘 살 자신 있어. 엄마가 봐도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할게. 제가 처신 잘하겠습니다. 세희가 힘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들은 것처럼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잠시 후. 어머니 설득에 도움을 줬어 고마워.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아니야. 나도 정훈 씨가 좋아서 한 선택이니까. 근데 사실 걱정되기도 해. 어머님이 과연 날 마음에 들어 할까? 내 일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 조율해 나가면 되겠지만 그 기간 동안 받을 스트레스 생각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 만약 엄마가 계속 그런 태도를 유지한다면 절연할 생각이야. 이번에 보고 깨달았어. 엄마가 나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높다는 거. 근데 그게 나한테 플러스가 되기보단 마이너스 요소밖에 안 되더라. 정훈 씨. 내가 어머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 아, 다시 가서 인사를 드리는 게 좋겠지. 나도 한 소리 해놓을게. 자꾸 사람을 무시하는 건 엄마한테도 안 좋으니까. 오늘 그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해. 앞으로 너한테 더 잘할게. 음, 고마워, 정은 씨. 그럼 조심히 들어가고 주말에 어머님 찾아뵈러 가도록 할게. 알았어. 나도 말씀드리도록 할게. 주말 점심.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래요. 오랜만에 보네요. 네, 그날 이후로 처음 뵙네요. 다름이 아니라 인사도 드리고 결혼 허락도 받으려고 왔습니다. 상견례 날에 정훈 씨가 와서 제 어머니께 허락을 받고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그때 일은 일부러 꺼내지 않으셨고요. 그랬군요. 그날은 음, 아니 내가 미안했네요. 아니에요. 혼자 아드님 이렇게 키우셨는데 보내려고 하니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어요. 제 어머니도 절 혼자 키우셨다 보니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어요. 엄마, 세희는 진짜 착해요. 일도 똑부러지게 잘하고요. 엄마는 집안일이 어쩌고 하지만 저흰 각자의 일이 더 소중해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할 생각이니까 엄마도 너무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아이, 그래도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아, 그래, 알았다. 어머니, 저도 아내, 그리고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생각이에요. 하지만 지금 같은 시대에 집안일을 여성 거라는 생각은 말아주셨으면 해요. 예전엔 그렇게 역할이 정해져 있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가정은 남녀가 함께 꾸려가는 거기 때문에 저랑 정훈 씨는 같이 노력할 생각이에요. 맞아. 세희랑은 역할을 분담해서 함께 해나갈 생각이야. 솔직히 우리 둘 다 직업상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어려워. 엄만 직업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요즘 같은 시대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활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해해 줬으면 해요. 알았다. 둘이 번갈아 가면서 말은. 결국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잖니. 결혼해라. 감사합니다, 어머니. 잘 됐네요, 정훈 씨. 음, 엄마 고마워. 세희는 정말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거든. 내가 힘들 때마다 지지해준 사람이라 놓치고 싶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허락해줘서 고마워. 에휴. 근데 네 결혼 자금까진 못 줄 것 같다.
이렇다 할 게 없어. 네 아빠가 없어서 식당 일 하며 널 키웠다. 당연히 저축은 하나도 못했지. 이제 가장 노릇을 하리라 생각했는데 결혼한다고 하니. 뭐 재산이 있었다면야 집 마련에 도움을 주겠는데. 그동안 아르바이트 하면서 모아놓은 돈이 있어. 5천 정도 있는데 그걸로 일단 해볼 생각이야. 어차피 처음부터 크게 시작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계획은 우리가 잘 세워보도록 할게. 네, 어머니. 그니까 염려 놓으셔요. 그날 밤, 우리 결혼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 일단 상견례를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엄마가 똘똘음해 하시는 중이라서. 그러죠. 편하신 시간에 우리가 맞출게. 어머니가 많이 바쁘시잖아. 그리고 결혼에 필요한 정보는 박람회를 가보는 게 어때? 요즘엔 거의 매달 하고 있잖아. 주위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서 한 번에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대. 식장부터 수두매까지 묶어놔서 굳이 따로 알아볼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 근데 세트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어떡해? 수두매는 특히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 것들이잖아. 음, 그리고 예약하고 나면 나중에 집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 저기, 혹시 들어와서 사는 건 어렵겠지? 집까지 하는 건 내가 힘들 것 같아서. 이제 전교수가 되는 거라 모아놓은 돈도 5천만 원이 끝이거든. 아니, 내가 일부 대출을 받아버리면 되긴 하는데. 그건 천천히 고민해보자. 일단 급한 게 상견례, 식장, 수두매, 그리고 청첩장이잖아. 집은 정 여건에 많은 게 없으면 투룸 같은 데서 시작해도 돼. 내 주위에서도 그렇게 시작해서 결국 집 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치만 넌 나보다 잘 살잖아. 갑자기 열악해지면 적응을 못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돼. 내가 널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닐지. 괜찮아. 같이 헤쳐나가면 되는 거야. 장훈 씨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린 잘해 나갈 거야. 응, 알았어. 고마워. 진짜 고마워. 잠시 후. 엄마, 자요? 세희? 무슨 일이 있어? 아니, 결혼하기로 했잖아. 근데 상견례를 다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 서로 알아볼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언제가 좋나 싶어서. 세희야, 정말 그 결혼 해야겠니? 난 아무리 생각해도 널 보내는 게 불안하구나. 시어머니 될 사람도 이상한 것 같고. 정훈 씨가 그래서 많이 도와주고 있어. 이번에 찾아뵀을 때 보니까 많이 유해지셨더라고. 앞으로도 잘 조율하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고민은 정훈 씨네가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단 거야. 어머님은 정훈 씨 키우느라 노후 준비도 못 하셨고, 정훈 씨도 이제 정교수가 되는 입장이라 결혼 자금을 많이 모아두질 못했지. 그래서 집을 어떻게 장만해볼까 싶어. 아휴, 딸, 왜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을 원하는지 알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야. 물론 직업이 좋으면 미래 걱정은 덜 할 수 있지. 근데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거니? 네가 지금 말한 것처럼 집 걱정부터 하게 되는 거야. 의식주가 위협받으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 그런데도 넌 그 애랑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거지? 음. 그리고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어. 근데 난 그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아. 그럼 어쩔 수 없지. 이건 네 아빠 보험금이야. 너에게 주려고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지. 안엔 3억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엄마가 좀 더 보태줄 테니 아파트 장만하렴. 엄마, 그래도 이건 너무 큰걸? 게다가 이 통장 엄마한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잘 알고 있는걸. 다 네 아빠의 안배가 아닐까 싶어. 그냥 네 아빠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줘. 우리 애가 이렇게 자라서 제 짝을 만나 가정을 꾸리겠다는데 만약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해줬을 거야.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엄마, 정말 고마워. 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
다음 날. 정훈 씨, 좋은 소식이 있어. 물론 좋은 곳은 얻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외곽 신축 아파트는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아. 아파트? 매입이라니 무슨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집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 그래서 어제 엄마랑 얘기하는 도중에 말을 했었어. 근데 원래 주려고 장만해 놓은 돈이 있다고 하시더라고. 완전히 좋은 집은 얻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신축을 하나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거기서 시작하다가 우리가 돈을 더 모아서 좋은 곳으로 이사하면 될 것 같아. 어머님, 정말 감사하다. 난 부모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 그럼 혼수 준비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집을 해오는데 굳이 혼수를 해야 할까 싶어. 그리고 가전제품이랑 가구 같은 걸 내가 장만하면 얼추 되지 않을까 싶네. 응, 그렇게 하자. 정훈 씨랑 내가 같이 모으면 1억 정도 나오잖아. 그걸로 결혼식하고 스드메 같은 거 해결하면 될 것 같아. 알았어. 좋은 소식인데. 솔직히 어머니가 날 많이 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 걱정은 많긴 하시지만 그렇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응, 알겠어. 그날 저녁. 엄마, 주말에 다시 상견례 할 생각이야. 근데 미리 말하지만 혼수 같은 말은 하지 마. 뭐? 혼수를 안 해준다고 하니? 돈도 많은 집안에서 그러는 게 어딨어. 우리처럼 못 사는 사람이면 예단 준비 못하는 건 이해가 된다만. 그게 아니야. 아예 아파트를 해우기로 해서 그래. 아파트가 거의 5억인데 거기에 혼수까지 준비해? 그럼 나도 거기에 많은 예단을 장만해 줘야 된단 말이야. 교수가 사위로 들어가는 건데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지금 또 내 결혼 망치려고 하는 거야? 일단 상견례부터 조용하게 넘기면 안 돼? 어머님 마음에 안 들면 얄짤 없단 말이야. 일단 상견례를 거쳐야 나를 잡는데 그때 얘기해서 정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엄마, 내가 이렇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던 사자가 들어간 직업을 가진 애야. 걔가 한 달에 버는 돈이 1,000단위라고.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엄마도 세희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넌, 너도 연봉 많잖니. 그리고 걘 건수로 들어가지만 넌 고정이잖아. 안정성이 있는 애가 왜 그렇게 걔가 죽었어? 엄마, 걔가 한 달에 버는 게 최소 1,000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고요. 엄마도 제대로 처신하세요. 혹시 알아요? 세희가 엄마한테 이것저것 사줄지? 걘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알뜰살뜰 챙기니까 엄마도 그냥 가면 쓰고 잘해줘 보세요. 진짜 제가 결혼 다리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넌 엄마가 속물인 줄 알아? 난 네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러는 거지. 엄마, 내가 엄마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러기에요? 제발 이번 상견례만 넘겨요. 알았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그 주 주말. 제가 저번엔 죄송했어요. 남편도 여의고 힘들게 키웠던 아들에게 서운해서 말이 함부로 나갔네요. 세희 너에게도 미안하구나. 자식을 보낸다는 건 마음이 아프니까요. 저도 남편 보내고 세희를 홀로 키워서 그 마음은 누구보다 이해해요. 근데 너무 울타리가 커버리면 아이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성장하지 못해요. 이젠 스스로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멀리서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사돈의 뜻을 잘 알겠어요. 저도 아이를 그대로 안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세희 양, 내가 미안했고 우리 정훈이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니, 제가 내조를 잘할게요. 그리고 어머니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잡히게 되면 알려주겠어요.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아서요. 저도 잘하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엄마, 우리 나를 3달 후로 생각하고 있어. 더 지나면 더위 때문에 불편할 것 같더라고. 초여름이라 괜찮을 것 같은데 사돈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야 의견이 있나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날에 맞추면 되는 거죠. 하기엔 그것도 그렇네요. 워낙 바쁜 애들이니까 직장 스케줄도 맞춰야 하고요. 너희 둘이 잘 의논해서 준비하렴.
나중에 청첩장 나오면 꼭 말해주고. 응, 나오는 대로 말해줄게. 그날 오후. 세희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봤지만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연락했어요. 왜 혼수를 안 해준다는 거죠? 네? 어머니, 정훈 씨가 얘기 안 하던가요? 집을 제가 하는데 이미 5억 정도 들어가요. 근데 혼수까지 해오라는 건 정훈 씨도 그만큼 해올 자신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훈이가 뭐 챙겨요? 설마 예단을 말하는 건가? 근데 원래 결혼이라는 건 있는 집안 내서 더 많이 챙겨야 되지 않나요? 솔직히 교수면 끝발이 상당하단 말이잖아요. 나중에 가져올 명성을 생각하면 그 정도 투자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라는 직업, 평판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의뢰인이 줄어들게 되죠? 그런 불안정한 직업인데 안정적인 정훈이를 데려가면서 이런 대우를 할 수 있는 건지. 엄니, 그럼 아까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그럼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조율했을 텐데. 그리고 전 제 직업이 불안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금은 항상 일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 일정 퍼센트의 수입료가 들어오는 거라서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적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만약 혼수를 받고 싶다면 집도 절반씩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2.5억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이가 없네요. 그렇게 잘 산다고 티를 팍팍 내셔놓고는 모른 척 하시겠다 이거예요. 지금 내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았어요? 사이다대에 전임으로 들어가고 다른 곳에 강의도 나가는 중이에요. 만약 데리고 갈 생각을 하고 있다면 혼수나 제대로 쳐줘요. 그럼 더 이상 저희한테 신경을 안 쓰실 생각이신가요? 남 받을 거 다 받으면 상관없어요. 이왕이면 나은 거 뽕은 제대로 뽑아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동안 걔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 값은 하고 떠나야죠. 허, 어머님 자식이 물건으로 보이시나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값이라고 표현하나요? 됐어요. 혼수해드릴 테니까 물건 받고 나면 두 번 다시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게 제 조건이네요. 세신 말이 통해서 좋네요. 내 주인만 봐도 자식들 결혼하면 한몫 단단히 챙기는데 나만 없으면 서운하잖아요. 그동안 키워준 값을 받는 건데 말이죠. 더 이상은 말 섞고 싶지 않네요. 결정되면 문자를 남겨놓으세요. 잠시 후. 히히, 갑자기 무슨 일이야? 너 요즘 결혼 때문에 바쁜 거 아니었어? 근데 네가 전화를 먼저 다 하고 웬일이래? 결혼 준비해 하고 있었는데 가슴이 답답해서 말이야. 그동안 이 언니가 많은 일을 겪었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정훈 씨 착해서 괜찮았을 텐데. 아, 말도 마. 시어머니 되실 분이 문제라니까. 첫 상견례 때는 대놓고 엄마랑 날 무시했어. 근데 무슨 일인지 오늘 한 상견례에서는 누그러지신 태도를 보였다? 아마 정훈 씨가 한 소리 한 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 왜? 뭐라고 하시길래 우리 보살이 화가 단단히 나셨을까? 집을 내가 하기로 했거든. 정훈 씨는 이제 돈 벌기 시작해서 결혼자금 5천밖에 없어서. 이 정도면 혼수 안 해도 되지 않아? 방금 연락 와서는 자기가 키운 값은 받아야겠대. 그래서 혼수를 챙겨달란 거 있지? 뭐? 이거 정훈 씨는 알아? 너한테 바로 그러는 건 아니지. 그리고 이미 끝난 얘기였던 것 같은데 왜 그러는 거야? 값이래. 난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 있지. 그리고 물건 취급이 너무 심해. 혼수해주면 두 번 다시 관여 안 한다고 하니까 그냥 챙겨드리고 신경 안 쓸까 싶어. 네가 원한다면야. 근데 과연 그 말을 지킬까 싶어. 너도 변호사니까 많이 봤잖아. 사람들이 약속을 다들 지켰다면 우리가 있었을까? 슬프게도 반박할 수 없는 내 자신이 싫은 거 알지? 일단은 리스트 받아보고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해드릴 거야. 어차피 메신저로 기록이 남아있어서 파혼이나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잖아. 혹시나 내가 소송하게 되면 너한테 맡긴다. 의뢰비는 톡톡하게 챙겨주는 건 잊지 마. 여튼 아니다 싶으면 도망가. 나도 결혼했다가 이혼했잖아.
아니다 싶을 땐 바로 도망가는 게 최고야. 조언 고마워. 새겨들을게. 며칠 후. 리스트 보내놨으니까 확인하고 집으로 보내줘. 어, 어머니, 대체 이게 이렇게 많은 걸 다 준비하라고요? 이왕 쓸 거면 제대로 써야 욕을 안 먹을 거 아니냐. 정훈이랑 결혼하겠다고 해놓고 이 정도도 못 해주겠다는 건 아니지? 걔가 결혼 안 하고 나랑 있었음 매달 돈 관리를 내가 해서 실컷 썼을 거다. 1년치를 한 번에 받겠다는 게 문제라도 되니? 넌 앞으로 평생 정훈이 돈으로 호의호식 할 거 아니야. 호의호식이라뇨. 자기가 번 건 스스로 관리할 거예요. 생활비는 공동 통장에 카드를 만들어서 쓸 거고요. 솔직히 제가 벌어들이는 것만 해도 충분해서 정훈 씨 돈까지 건들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과한 것 같아요. 뭐가 심하다는 거니?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 애초에 혼수라고 하는 건 집에 들어간 가전제품이랑 가구를 일컬어 말하는 거예요. 여기 리스트를 보면 명품 가방, 옷, 액세서리들이 적혀 있는데 이건 예단 아닌가요? 어머니 집에 뭐가 고장나서 가전제품 같은 건 교체를 해드릴 수 있어도 이런 사치품을 해드릴 생각은 전혀 없어요. 이 정도는 해주는 게 맞지 않니? 그동안 애한테 들어간 게 얼만데. 혼수든 예단이든 간에 나한테 돌아오는 걸 해달라는 말이야. 아, 그리고 가격대만 봐도 1억 가까이 됐는데 지금 이걸 저 혼자 준비하라는 건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심지어 저희 집에선 정훈 씨한테 요구하는 게 없어요. 저도 로스쿨까지 다녀왔기 때문에 학업 기간이 긴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요구를 하든가요?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들어드리지 못할 것 같네요. 뭐? 넌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데 이 정도면 싸게 먹힌 거라고. 정가기 싫으면 혼수를 내 집으로 해주든가. 이참에 가전제품이랑 가구들 좀 바꿔보자. 오래 살았더니 영 아닌 거 있지. 텔레비전도 작아서 보기 불편해. 아니요. 그냥 이런 걸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혼수나 예단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왜 어머니한테로 들어가야 되죠? 만약 하시고 싶으시면 저 말고 정훈 씨한테 말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한테 연락해서 이런 요구하셨다는 건 정훈 씨한테 말해 놓을 거예요. 잠시 후. 정훈 씨, 바빠? 지금 할 말이 있어서 그런데 시간 낼 수 있어? 아니, 세희 씨한테 쓰는 시간은 아깝지 않아. 무슨 일인데? 사실 어제부터 어머니한테 연락 오고 있어. 정훈 씨랑 결혼할 거면 그에 맞는 값을 쳐달라고 하네. 솔직히 의뢰로만 보던 아들, 딸 장사야. 정훈 씨를 키운 만큼, 그리고 앞으로 내가 정훈 씨로부터 얻을 이익을 계산해서 혼수 리스트도 보냈대. 만약 혼수라는 이름에 맞게 가전제품이나 가구였다면 해드렸을 거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아, 근데 정훈 씨가 한번 리스트를 봐봐. 어머니가 너한테 그랬다고? 리스트? 얘기도 꺼내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실 줄이야. 총 얼마인지 알아? 거의 1억이야. 1년 치니까 그냥 달라고 해서 거절했어. 정훈 씨, 난 정말 당신을 사랑해. 근데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면 사랑하더라도 이별할 수밖에 없어. 엄마가 왜 이 결혼을 걱정했는지 어렴풋이 알겠어. 미안해. 내가 커트를 쳐주겠다고 했는데 정작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해. 다시 한번 엄마한테 뭐라고 할게. 그날 오후. 내 아들한테 대체 뭐라고 한 거야? 네? 어머니가 한 거 그대로 말했죠. 제가 말했잖아요. 정훈 씨한테 알리겠다고. 네가 엄마랑 아들 사이를 끊어내려고 작정했구나. 이래서 집에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한다고 하더니 직업이 좋으면 뭐하니? 이기적인 데다가 자기밖에 모르는데. 정훈이가 너희 본 모습을 알아야 하는데 말이야. 아니다. 이것도 네 애미한테 배워먹었니? 어머니,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가족이에요. 어머니야말로 부모 자식 망신을 다 시키는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전에 그랬죠?
이왕 쓸 거면 제대로 써야 욕을 안 먹을 거라고요. 지금 이 모든 얘기를 들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으세요? 어머니가 지금 욕먹을 짓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정훈 씨는 그래도 엄마니까 가족이니까라는 생각으로 저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알아요? 어머니가 끼친 패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요. 근데 어머니는 자식이 그런 노력을 하든 말든 관심이 없어 보여요? 뭐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해? 네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나 보구나? 나한테 이렇게 하면 너네가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네끼리 결혼한다 하더라도 시엠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겠니? 그냥 내가 적은 거 주면 입 닫고 조용히 참석해 준다니까. 그렇다고 평생 입 닫고 사실 거 아니잖아요. 결혼 후에 온갖 시집살이 착취하실 게 뻔한데 제가 이 결혼을 왜 하겠어요? 그냥 그 잘난 아드님은 어머니가 끼고 사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날 저녁. 엄마한테 말해놨어. 왜 자꾸 널 괴롭히냐고. 앞으로 안 그러실 거래. 진짜 미안해. 정말 그러기로 하신 거 맞아?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랑 너무 다른데?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정훈 씨, 미안한데 난 결혼 못할 것 같아. 우리 이대로 헤어지자. 아직 주위에 결혼 사실 안 알렸을 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뭐? 세희야, 그게 무슨 말이야? 파혼이라니, 파혼들어자니.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 줄 알아? 직장에 있는데 전화해서 정훈 씨가 뭐라고 했다고 나한테 한 소리 한다고. 아, 그래. 서운하니까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해. 근데 엄마 욕도 하시더라고? 어떻게 키웠냐? 이런 얘기를 내가 왜 들어야 돼?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홀로 날 고생하며 키운 게 엄마야.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인데 정우 씨랑 결혼하겠다는 걸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어. 뭐? 엄마가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고? 나한테 그런 말은 없었어. 정훈 씨처럼 미래가 밝은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이 정도도 못하냐? 결혼 안 했으면 네가 그 돈을 다 관리해서 편하게 먹고 살았을 거다. 그런 말 말이야. 파혼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말하는 건데 정훈 씨도 어머니랑 연 끊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수많은 의뢰인을 봤지만 자식 장사하는 사람들 결말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 세희야, 세희야, 네가 없으면 나도 어떡해.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난 더 이상 감당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어머님이 그러시더라. 만약 혼수 예단 안 해줄 거면 결혼 허락 못 한다고. 시엠이 없이 올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냐고.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식을 올려야 돼? 내 부모님도 그런 내 모습 보고 싶지 않아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갈라서자. 정훈 씨도 정훈 씨한테 맞는 사람 만나서 살아. 근데 어머님이 곁에 있는 이상 결혼은 쉽지 않을 거야. 세희야,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할게. 다신 너한테 접근 못하도록 할게. 내가 연을 끊어버릴 테니까 우리 결혼하면 안 될까? 너 없이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야? 정훈 씨,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어. 근데 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미안해. 난 갈게. 그날 밤. 에이도 참, 술을 왜 이렇게 먹고 들어온 거야? 아니 글쎄 들어봐. 그 세이라는 애 제대로 된 애가 맞는 거니? 어떻게 시엠이 될 사람한테 땡땡거릴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살다 살다 그런 아이는 처음 보는구나. 너랑 결혼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모셔가야 할 판에 그렇게 행동을 해? 엄마?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 때문에 난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도 못해. 내가, 내가 뭘 잘못했어? 엄마한테 뭔 짓을 했다고 내 인생을 이렇게 베베 꼬아버리는 건데. 내가 왜 교수가 됐는 줄 알아? 진작 포기하고 싶었는데 세이가 옆에서 지켜줘서 뒷바라지 해주고 응원을 해줬다고. 엄만 맨날 공부 안 하냐 돈 없냐는 말밖에 안 할 때 세이는 날 바라봐주던 애야. 그래서 교수가 됐던 건데 이제 다 글렀어.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고. 내가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 결혼이 쉬운 건 줄 아니?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하는데 애초에 잘 만나야 하지 않겠니? 뭐가 잘났는데.
내가 세이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너 정신 못 차리니? 주정원, 여자 나이 미쳐가지고 애가 왜 그래? 몰라. 다음날 새벽.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하다니 미친 거야? 그게 아니야. 그냥 네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세희야, 네가 너무 보고 싶어. 근데 우린 더 이상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아, 당연한 거 아니야? 정훈 씨는 결혼을 빌미로 협박당해봤어. 난 그런 시어머니 두곤 절대 못 살아. 내가 받는 의뢰의 당사자가 되고 싶지 않단 말이야. 어머니가 하신 거 메신저에서 증거도 그대로 남아있어. 게다가 식당에도 CCTV가 있어서 그때 정황들 남아있고 맘 같았은 협박으로 신고하고 싶은 거 참았다고. 많이 화났구나. 그럼 우린 이대로 끝인 거네. 세희야, 그럼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만약 엄마가 나를 이용해서 뭐라고 하면 흘려줘. 더 이상 네가 이상한 말을 안 들었으면 좋겠어. 그니까 혹여나 연락하면 무시해줘. 나도 생각도 마음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응, 정훈 씨 마지막 말 기억할게. 털고 일어나줘. 예전에 내가 사랑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와 주길 바라. 응,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도록 할게. 세희야, 지난 5년 동안 날 사랑해줘서 고마워. 네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았나 싶어. 물론 죽거나 하지 않을 거니까 네 마음속에서 내 짐을 지워내길 바라. 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래. 너도 잘 지내. 일주일 후. 여보세요? 세희 양, 제가 잘못했어요. 그니까 정훈이 한 번만 만나주세요. 이런 연락 받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정훈이가 일주일째 방에서 안 나와요. 술만 마시고 있고요. 학교에도 안 나갔더니 교수직도 취소됐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정훈이 만나주세요.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어떻게든 할게요. 무슨 일이라도 할 테니까 딱 한 번만 부탁해요. 진짜 우리 정훈이 큰일 나기 전에 살려주세요. 어머니, 제가 해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정훈 씨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 모든 게 어머니가 뿌린 씨앗 때문이란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이럴 거니? 그러다가 정훈이가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넌 어떻게 된 게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이니?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구나. 어머니, 언제까지 제 탓을 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둘이 연애를 한 게 잘못이라고까지 하시겠어요? 정훈 씨가 어머니한테 말했었죠. 결혼에 있어서 관여하지 말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랑 제 부모님 무시하셨죠? 나중엔 협박까지 하셨잖아요. 혼수 제대로 안 하면 결혼 안 시킨다면서요. 그로 인해 헤어졌으니 정훈 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수하는 거니? 도움을 청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을 거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털고 일어나겠죠. 어머니 번호도 차단할 거니까 두 번 다시 저에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살인자 같은 이라고. 제가 뭘 잘못했죠? 어머니, 자꾸 선 넘지 마세요.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네가 뭘 한다고 그러니? 내가 네 회사 가서 시위할 거야. 그럼 저도 협박으로 고소할게요. 정훈 씨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차라리 어머니는 법으로 혼나 보셔야겠네요. 뭐야? 협박이라니. 내가 언제 협박했다고 그러니? 결혼으로 협박하셨잖아요. 혼수 안 해주면 시엠이 없이 결혼식 올리도록 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가끔 제가 변호사라는 거 잊으시는 것 같은데 머지않아 댁으로 통지서 하나 보내드릴게요. 어머님 못된 심성 때문에 고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엔 법원에서 뵙길 바라요. 세희야,
내가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철이 아픈데 내가 고소까지 당하면 어떡하니? 정훈이가 널 그냥 두고 볼 것 같아. 얘도 내가 그런 걸 당한 거 알면 널 원망하게 될걸? 네, 원망해도 상관없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 회피하는데 그거 해답이 될 수 없어요. 어떤 결과가 떨어지든 간에 수긍하시고 이제 그 못된 심성 고치시길 바라요. 전 바로 협박으로 고소장을 작성했어요. 메신저 내용부터 해서 그동안 녹음했던 전화 내역도 고스란히 넘겼어요. 아직 조사 중이라서 이렇다 할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머지않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정훈 씨를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요. 그래도 제가 그 결혼을 했으면 더한 꼴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애써 달래고 있네요. 파혼하는 사람들 얘기는 들어봤지만 제가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도 조상신이 도와서 도망칠 수 있지 않았나 싶네요. 결혼 준비할 때 쎄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저처럼 파혼을 하는 걸 권해드려요. 그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